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혼자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인데 조금 떨리기도 하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엘리니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뜨게 한 지는 2년 정도 되었거든요. 2년 동안 이제 처음 아이 태교하면서 임신하고 태교하면서 입문을 해서 2년 동안 생각보다 옷을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남기는 게 한계가 있어서 기록용으로 영상으로 남겨보고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찍어야지 생각했던 거는 사실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가 지금 4살이고 가정보육 중이라서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서 낮잠 시간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의 베란다 뜨개방이고요. 따로 방에 뜨개 공간을 꾸미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뭔가 신랑도 취미가 하고 싶은데 저만 너무 취미를 즐기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안 쓰는 베란다 공간을 제가 꾸며서 뜨개방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베란다는 단열이 안 되잖아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뜨개는 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저의 실창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마땅치가 않고 뭐 공간 대여를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처음 자체를 어떻게 시작을 할지도 고민이어서 어떤 걸로 어떤 컨텐츠를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아이가 있다 보니 예쁜 곳을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뜨게 하는 것을 영상 촬영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뜬 게 많고 생각보다 완성이 빨리빨리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소니아님처럼 팟캐스트 같은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뜨게 한 지가 2년 정도 됐고 지금 잡아놓은 것도 엄청 많거든요. 하나하나 다 가지고 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던 차에 혹시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서 많이들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짠! 아마 지금 이제 반대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김제동과 어깨동무라는 뜨개질하는 밤 시즌4 벌써 시즌4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된 건데요. 뜨개 봉사예요. 저희가 실을 제공을 받아서 규격에 맞는 끝띠 목도리 8 곱하기 140cm 내외로 목도리를 떠요. 디자인은 상관이 없고요. 예시로 링크가 되어 있던 게 김대리님이 영상 올려놓으셨던 뿌띠 목도리 3가지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그걸 뜨셔도 되고 개인이 다른 디자인을 뜨셔도 돼요. 규격만 맞다면. 그래서 이거 취지가 좋은데? 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참가하고 신청을 해서 하게 되었고요. 받은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저 일정이 계속 있고 아이도 아프고 이래저래 사정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세탁까지 완성을 하고 라벨도 달아주고 이제 택배 보내기 전에 이거를 좀 남겨놔야겠다 라는 생각에 사실 정말 뜨개질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의
뜨개 활동 중에 하나고, 이것도 작게나마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프롤로그 영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실이 없어요. 이렇게 다 떴기 때문에 실 띠지가 2개, 저는 2개를 떴고요. 하나는 개인으로, 하나는 단체로 신청을 했습니다. 단체는 10인 이상 모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개인은 어느 누구든 나이, 성별 무관하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개인으로 신청했던 시를 먼저 받아서 뜬 게 이렇게, 저는 라벨이 삐뚤어졌는데 세탁까지 완료를 한 상태고, 이거는 김대리님의 영상을 보고 뜬 변형 고무뜨기 뿌띠 목도리입니다. 색상은 이 실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베이비 핑크 색이더라고요. 컬러 넘버는 6번 베이비 핑크 색깔이고, 이 실은 아크릴 혼용이에요. 울 50%, 아크릴 50% 혼방 실이고요. 제가 뜨개질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예 실 정보라든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실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 시작을 한 게 아이 택교용으로 시작을 했던 거라 무조건 면 100%가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만 했거든요. 정말 무지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울실, 면실, 린넨, 아크릴, 나일론, 캐시, 카멜 등등등 너무 많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실이.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사실 저희가 뜨개질하는 게 취미지만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이 뜨개질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실을 채취하려면 저희가 많이 쓰는 울은 양, 그리고 라쿤, 너구리, 폭스, 여우 등등, 알파카 등등 이런 동물의 털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뜨개질을 오래 하다 보니 이런 곳에도 관심이 가고 저런 곳에도 관심이 가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 취미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혼자 다짐으로 생각한 건 실 가리지 말자. 어쨌든 나는 뜨개질을 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지, 내가 이 좋은 실로 무조건적으로 나는 내가 입을 거니까 좋은 실만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피부가 예민하지 않아서 아무거나 다 입고 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을 가리지 말자. 혼방이면 좀 어때? 100% 자연섬유면 좀 어때? 좋죠, 그러면. 그래서 실을 가리지 말고 뜨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뜨개질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실은 메리노 디럭스라는 실이고요. 아까 뒤죽박죽이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50% 그리고 50% 아크릴 성분이에요. 100g이고 200m고 200m 219 야드 정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실이 남은 게 있어서 요만큼, 제가 아까 2개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단체로 받았던 실인데 실이 이만큼 정도가 남아요, 규격대로 뜨고 나면. 그래서 핑크실 같은 경우도 이만큼이 남았는데, 핑크실은 남은 실로 짜잔, 네, 이렇게 이제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꼬마 양말을 오너먼트로 좀 떠봤어요. 제가 코바늘을 잘 하지는 못해서 저는 유튜브를 참고해서 이렇게 코바늘 양말을 떴고, 이제 트리를 이걸로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뿌띠 목도리를
하나를 뜨고도 실이 남아서 요만큼을 더 뜰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만큼 실이 많아요. 그리고 규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 곱하기 140cm 였거든요. 근데 이 실이, 그리고 이 기법 자체가 변형 고무뜨기가 세탁을 하고 나면 엄청 잘 늘어나요. 제가 분명히 140cm를 염두를 하고 떴는데 세탁을 했더니 글쎄 얘가 지금 두 개 접혀 있거든요. 얘가 170이 넘는 거예요. 제 키보다도 훨씬 큰, 저는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제 키보다도 훨씬 큰 한 30cm 정도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규격대로 떴다면 아마 얘 하나를 더 뜰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실은 아크릴이지만 울도 들어가 있어서 보온성이 좋고, 그리고 세탁이 너무너무 용이해요. 저희가 사실 니트류는 써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세탁을 좀 조심해야 하잖아요. 일일이 매번 드라이 클리닝을 맡길 수는 없고 집에서 손 세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제가 엄청 튼튼한, 보시기에도 엄청 튼튼한 몸인데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니까 이 손가락 관절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세탁을 하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통통통통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요거는 뿌띠 목도리고 의류 같은, 저는 사이즈가 커서 옷을 뜨게 되면 사이즈가 이제 라지 또는 엑스라지, 2X라지까지도 뜨는데 주물주물 하다 보면 이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세탁기도 조금씩 돌리고 싶고, 몇 번 돌렸더니 이제 안녕 보내준 옷들이 몇 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방 실을 사용을 하면 세탁하는데 크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런 점도 장점이고요. 텍스처는 예민하신 분들은 쓰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온성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게 짠, 얘는 애쉬 그레이 컬러입니다. 애쉬 그레이랑 베이비 핑크 두 가지 컬러인데 좀 달라요. 느낌이 같은 실인데 컬러만 다를 뿐인데 조금 느낌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받은 두 실로 뿌띠 목도리를 떴고요. 얘는, 그리고 뜨개질이라는 게 해보니까 저는 도안을 주로 보고 뜨는 대바늘을 하는 니터입니다. 코바늘을 크로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대바늘은 니트. 저는 코바늘을 잘 못해요. 이것도 솔직히 겨우 떴어요. 그래서 대바늘을 하다 보니 코바늘이나 대바늘이나 마찬가지로 내 손땀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마다 띠지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매하는 실 사이트에도 예시적인 게이지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게 100% 맞지는 않다는 거. 결과적으로 내가 뜨고자 하는 거는 내가 실을 내 손에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짠, 같은 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짜임새가 조금 다르죠. 같은 기법을 사용했어요. 변형 고무뜨기로 한 목도리고요. 그런데 얘는 6mm 바늘을 사용했고 얘는 5.5mm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코수도 얘는 12코, 얘는 14코를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 코 차이인데도 보시면 얘는 조금 성글고 얘는 조금 편물이 이렇게 좀 틀이 잡힌 형태예요. 둘 다 저는 좋거든요. 처음에 이걸 먼저 떴고 베이비 핑크를 먼저 뜨고 두 번째로 받은 단체실로 애쉬 그레이 색상을 떴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조금 더
두껍게 뜨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남성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작고 간결한 사이즈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바늘 사이즈랑 코스를 바꿨고요. 두 개 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세탁을 하고 울 세제로 세탁을 하고 건조를 시켜서 이제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 택배 보내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마감일은 11월 18일까지 봉사센터에 도착을 해야 돼요. 택배가. 봉사센터는 경북 경주에 있기 때문에 택배가 저희 지역은 편의점 택배가 오후 5시 전에만 보내면 이 길로 다음날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택배 보내러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사실 목도리는 마음 먹고 뜨면 하루에 하나? 가능하면 둘? 다 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손이 빠르신 분들이나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그리고 아마 이게 시즌 4니까 5도 할 거고 6도 할 거고 계속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친구, 가족,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 남편, 와이프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같이 할 수는 없었고 신랑도 조금 바쁘다 보니 제 로망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가능하다면 다음 시즌에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봐요. 그레이실도 저 이만큼이나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소유량이 이 친구가 90g, 딱 90g, 그리고 이 친구는 85g, 그러니까 15g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나서도 남은 여분의 실로, 자투리 실로 이거 남았는데 버릴까? 라기보다는 저는 물건 자체를 버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꾸 쌓고 모으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소품도 뜰 수 있으니까 굳이 이게 아니어도 티코스터도 뜰 수 있고 티매트 뜰 수 있고, 이런 오너먼트, 이런 양말이 아니고 동그란 볼 형태의 오너먼트도 뜰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뜨개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와 함께 택배를 보내고 올 거고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으로 열심히 떴어요.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매일 찍지도 못하고 다른 뜨개로그 하시는 분들처럼 예쁜 영상을 담지 못할 거예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저도 정말 하고 싶은데 저에게 그런 센스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처럼 제가 뜬 작품을 저는 아직 작품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뜨개를 완성시킨 편물을 가지고 와서 저 이렇게 떴어요. 어떤 바늘을 어떤 실로 얼만큼 어떻게 사용해서 변형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도안대로 했는지, 도안 중에 이거 조금 어려운데 제가 뜨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어렵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조금 소소한 팁처럼 영상을 남겨보도록 해보려고요. 오늘은 조금 짧지만 이렇게 영상을 남겼고요. 다음부터는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 기대는 안 되실 수 있지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 온 다음 날이라서 살짝 쌀쌀한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는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인사가 최고인 것 같아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관절도 조심하시고요. 저 지금 목에 파스를 붙였거든요. 디스크도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